콘테 감독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원했던 게 뭐예요? 5-4-1로 로우 블록 하는 시간이 길었죠. 왜? 네. 거기는 최전방 같은 경우 해리 케인이랑 손흥민이 있었으니까 공을 뺏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혼자 버텨야 되는 게 문제인데 케인은 뭐예요? 여기서 버티고 심지어 돌아서잖아요. 네. 맞아. 돌아서면 그때 누가 가는 거예요? 손흥민. 가서 이걸로 이제 득점왕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조규성이 돌아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네, 오늘 모기보기 때문에 장코치님 모셔서 개눈깔의 시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포메이션이 지금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3-4-3으로 딱 배치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3-4-3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예. 백스리긴 한데 3-4-3을 좀 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하게 된 게 아무래도 또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우디를 상대로 3-4-3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보다가 아, 예. 이거는 그냥 좀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쓰리백에 대해서 장코치가 얘기하는 쓰리백에 대해서 좀 잘 듣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저는 쓰리백을 계속 그 선수로도 계속 쓰리백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아 선수 시절에 네. 뭐 보통은 이제 4백이 한창 많이 썼다가 3백을 또 많이 쓰는 시점이 왔다가 지금은 또 최근에 한 2-3년 정도 보면은 뭐 3백 쓰는 팀은 쓰고 아니면 또 뭐 4백 쓰는 팀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의 뭐 유행이라고 말을 하자면 유행 같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3-4-3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강점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기본적으로는 공격이랑 수비를 다 생각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3-4-3을 하게 되면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수비를 할 때 백파이브를 구성하게 되죠. 백파이브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로우 블록 20m 이하 지점으로 수비 라인이 백라인이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박스 근처로 왔을 때 그리고 박스에 내려 앉았을 때 같은 경우에도 박스 안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게 되죠. 3-4-3 같은 경우 완전히 내려 앉았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5-4-1 형태가 되게 되고 그리고 5-4-1은 이제 추가적으로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뭐 3-5-1하고 사우디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올려볼게요. 상대가 정면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이 라인 사이를 관통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배치 자체로 봤을 때 선수가 다 대각선으로 배치가 돼요. 다 지그재그로. 5-4니까. 네, 예. 5-4기 때문에 다 지그재그로 배치가 되고 정면에서 공을 집어넣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정면으로 넣었을 경우에 만약에 관통한다고 하더라도 대각선에서 바로 막을 수 있고 관통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각선에서 또 막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3-4-3 시스템이 5-4-1로 내려앉았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구조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우리 대표팀이 사우디랑 경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3백을 썼던 이 시스템을 썼던 주된 이유 같은데 상대가 투톱일 때 어쨌든 간 여기서 센터백 3명이 지속적으로 3대2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만약에 뭐 공격을 전개하다 좀 라인이 벌어진 공간이면은 상대가 공을 집어 넣었을 때 한 명이 라인 사이로 와서 받게 되면은 한 명이 전진한다고 하더라도 두 명이 좁히면서 이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이제 제어력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측면으로 공이 갔을 때 같은 경우도 5-3-2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쪽 측면으로 공이 갔을 때 이제 저는 표현을 이제 시프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프팅을 공 있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 공간이 비어요. 이 선 자체가 3명이기 때문에 좌우폭을 3명에서 커버하는데 문제를 겪거든요. 그러면서 상대가 지공에서 전환을 이루게 되면은 이 공간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백라인이 그대로 공을 가진 선수를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5-4-1로 내려앉게 되면은 5-4-1은 어쨌든 간 측면으로 공이 가더라도 좌우폭을 4명이서 커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환 플레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휘둘릴 가능성은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단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수비 진영을 구축했을 때는 결국에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거든요. 어디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어디서 수적으로 열세를 상대에게 내줄 건지. 근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 5-4-1로 내려앉게 되면은 수적으로 열세를 내주는 부분이 어디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는 여기죠. 예. 최전방. 예. 최전방이 한 명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가 5-3이라고 가정을 하고 났는데
굳이 5-3-2가 아니고 뭐 백포더라도 푸엘처럼 예를 들어서 풀백들을 좁혀서 놓게 되고 뭐 미드필더 2명 같은 경우를 배치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끊임없이 수적 열세에 놓이게 돼요. 일선에서. 예. 일단 기본이 2대1이네. 네, 끊임없이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블록이 형성이 되면 그나마 낫긴 한데 일선이 분리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공을 가진 선수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은 상대가 여기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럼 또 2선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2선이 만약에 끌려 나오게 되면은 정말 지공의 수준이 높은 팀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2대1이 나오고 여기서 라인 사이 플레이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최전방에서는 수적 열세가 비교적 뚜렷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격으로 내려앉았을 경우에 전환시키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원톱 같은 경우가 완전히 공을 가지고 경합을 하는 상황이거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봤을 때 직선 주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으면은 예. 한번 내려앉고 나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속도가 이제 좀 생각보다 네. 많이 안 올라올 수가 있고. 그래서 갇혀서 이제 흔히 말해서 두들겨 맞는 양상이 네. 될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봤을 때는 접근 방식이 크게 두 개가 있죠. 물론 로우 블록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표팀 경기도 그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차선책으로 가져가는 게 뭐예요? 5-4-1로 내려앉는 시간보다는 5-2-3 형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거죠.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를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5m 이상 정도로 유지를 해서 이 둘이 사이드 둘이 내려앉지 않고 1선과 2선이 이제 구분되게 놓는 거죠. 최대한 5-2-3 형태를 유지를 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5-2-3을 했을 때 이점은 뭐냐면 상대가 백스리를 활용할 경우에 압박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맨투맨으로. 네, 여기서 맨투맨 가고 2선까지 이제 동반이 되게 되면은 이 사이 공간 좁혀지고 그리고 3선까지 만약에 동반하게 되면은 여기서 압박을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영어 표현을 뭐 국내에서도 이제 가끔 쓰는데 이제 짧은 거리의 카운터택을 할 수가 어느 정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상대 진영 비교적 높은 곳에서 공소유권 탈취하게 되고 탈취했을 경우에 상대 진영에서 뭐 20m 이하 거리, 20에서 25m 정도 거리에서 이제 짧은 카운터택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기회비용이 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콘테 감독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5-2-3으로 수비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예. 되려 그 토트넘 같은 경우 원했던 게 뭐예요? 5-4-1로 로우 블록 하는 시간이 길었죠. 왜? 네. 거기는 최전방 같은 경우 해리 케인이랑 손흥민이 있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사실 보는 우리 입장에서 답답한데 직선적으로 네. 뛸 수 있는 소니 버티고 네. 뿌릴 수 있는 네. 케인이 있으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5-4-1로 내려앉게 되면은 이 9번의 능력이 영향이 엄청 예, 중요해져요. 예. 아, 그러니까 여기가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판도가 완전 바뀔 수가 있죠. 그럼 네. 저 공격수 한 명의 역습으로 전개할 네. 수 있는 이 솔로 플레이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게 올라갈 때. 네. 볼을 키핑해주고 싸워줘야 네.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5-4-1로 좀 많이 내려앉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내려앉았다고 가정을 하는데 공을 뺏었단 말이에요. 공을 뺏었는데 여기서 항상 문제, 여기서 혼자 버텨야 되는 게 문제인데 케인은 뭐예요? 여기서 버티고 심지어 돌아설 수 돌아서잖아요. 있어. 네. 맞아. 돌아서면 그때 누가 가는 거예요? 소니. 가서 이걸로 이제 득점왕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어. 이 시즌에 이제 이게 엄청 많이 나온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콘테 감독 나간 시즌엔 뭐요? 이 상황 자체를 잘 안 줬던 거죠. 이 상황 자체를 잘 안 주는 거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본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로우 블록 하다가 케인 나가고 케인에서 손흥민 대각선 침투 들어갔을 때 빵. 이게 베스트인데 근데 이걸 하는 상황을 잘 안 주는 거죠. 본인들이 그리고 되려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들이 그냥 로우 블록으로 내려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공에서 토트넘 보면은 되게 답답했잖아. 애초에 네. 공간 자체를 안 주겠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했던 시즌이 있고 그 다음 시즌에 그 상대 팀들의 대응 방식이 꽤나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아무래도 이 상황 자체를 주지 않으려고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본인들이 이제 공을 뺏겼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완전히 내려앉아서 그냥 로우 블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걸 안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토트넘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시즌에 뭐 손흥민이 시즌 끝나고 뭐 좀 탈장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초반에 손흥민 공격 포인트 안 나오고 있을 때 손흥민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원래 좀 까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유,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진짜 전술적으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손흥민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다. 팀 자체가 지금 공격이 활발하게 안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수비 국면에서의 뭐 강점과 뭐 약점 그리고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이제 전환되는 공격 전환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지공, 그러니까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지공이죠. 그래서 공격 국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우디라고 가정을 하고 상대를 5-3-2로 놓고 얘기를 더 진행을 해볼게요. 3-4-3을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일단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요. 선수의 포지셔닝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면은 이 최근에 하는 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점해야 하는 선수가 위치해야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3-4-3은 그냥 선수 포지셔닝 자체로 그 공간들을 자연스럽게 다 점하게 돼요. 보시게 되면은 라인 사이 같은 경우 1선과 2선 사이 점하게 되고 뭐 3-4-3이냐 혹은 3-4-2-1이냐 선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상대 3선과 2선 사이도 점하게 되고 좌우폭을 최대치로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9번까지 해서 백스리까지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공간들을 다 점하게 돼요. 근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포지션을 하죠. 그냥 그 위치에 서 있는 걸로 그 공간을 다 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점은 결국에는 거기서 오는 이점은 뭐냐면 상대가 백5를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5대5가 그냥 자연스럽게 걸려요. 여기서 5대5가 자연스럽게 걸리는 거죠. 보통은 한쪽 측면으로 공이 나갔을 때 여기서 공이 위치하게 되면 이제 수비수 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쪽을 보겠죠. 예. 바깥쪽으로. 반대쪽 윅사이드를 완전히 등을 지겠죠. 네. 등을 지게 되면은 최근에 지공 좀 한다는 팀들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3-4-3을 활용할 때 보게 되면은 가까운 데 있는 선수가 물론 갔을 때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받아서 2대1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위치를 하냐면 여기서 하나 더 뒤로 가요. 하나 더 뒤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공에 대해서 2명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4대3. 여기 4대3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윙백, 그러니까 윙어가 저런 식으로 벌려버리고 윙백들이 언더래핑 나가가지고 이런 루트 타는 네.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공 있는 쪽에서 봤을 때 공에서 두 번째 선수의 등 뒤로 가느냐 공에서 첫 번째 선수의 등 뒤로 가느냐가 이제 저는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천지 차이네. 네, 여기서 의도하는 게 뭐냐. 왜냐면은 두 번째 선수 등 뒤로 가잖아요. 등 뒤로 가면은 이 선수가 받는다고 하고 크로스를 한다고 한 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럼 또 공에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3대2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공에서 첫 번째 선수의 등 뒤로 가잖아요. 첫 번째 선수의 등 뒤로 가서 받게 되면은 커버링이 오는 시간도 백5다 보니까 선수 간 간격이 가깝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커버링도 빨리 오게 되고 여기서 왔을 때 몇 대 몇이에요? 3대3. 네, 3대3이 걸려요. 이점이 없네. 특히 골 에어리어까지 엔드라인까지로 가게 되면 골 에어리어 인근으로 가면은 이 3명이냐 2명이냐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특히 왜? 2명일 경우에는 보세요. 2명일 경우에는 가까운 포스트, 니어 포스트 맞기 때문에 여기서 오게 되면 가까운 포스트, 그다음에 먼 포스트 있고 컷백 옵션이 오더라도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3명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앞쪽으로 이제 나와서 3명이면 이 둘 있고 여기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자연스럽게 5대5가 상대가 심지어 백5더라도 백4면 더 하죠. 보통은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떻게 윙을 하나 내리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4-4-2를 하고 있으면은 상대가 지공으로 자신들의 진영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윙을 내리던지 원래는 과거에는 보통은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4-1-4-1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하나 더 내려가서 여기서 백5를 형성하던지 지금 바레인이 이렇게 합니다. 수비할 때. 이게 근데 이제는 조금 약간 트렌드가 벗어났어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뭐라 그래야지 경직된 형태인 거예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이 이쪽 측면에 있을 때는 반대쪽에서 필요한 거고 공이 또 반대로 빨간색 팀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은 내려가야 되는 게 반대쪽 윙이 돼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보통 이제 윙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레인처럼 미드필더가 하나 내려가서 이걸 컨트롤했고 좀 더 수비적인 형태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우 윙 다 내려서 그냥 6명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거 저희가 저번에 아스톤 빌라 때 얘기했었잖아요. 에메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6명 접어로 야 하지 마. 너네 우리한테 수적 우위 못 가져가. 안 줘.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3백을 섰을 때 되게 수비적이라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뒤쪽에 3명의 수비수를 두기 때문에 수비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윙백이 내려왔을 때는 5백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은 공격 장면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면 위력적이나 네. 윙백들이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공격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백스리면 수비적이야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팀이 지공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지공을 잘하는 팀이면은 방금 말한 상황이 계속 나오겠죠, 경기 중에. 그리고 백3가 가지고 있는 공을 가졌을 때 가장 큰 후방에서의 이점은 뭐예요? 상대가 투톱일 경우에도 그렇고 원톱일 경우에 뭐 더하고 투톱일 경우에도 여기서 지속적으로 3대2의 수적 우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백을 서 있는 팀들 중에 한 명은 공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적극적으로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 활발함이 느껴지는데 네. 이런 것들을 경기 중에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아니면 잘 안 해봤던 상황을 띡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제 말이 맞나 봐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거의 원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빌드업을 했을 때 정승현 볼 받고 그 김태현 올라오고 이강인 내려와서 볼 받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또 잘 되지도 않았었고 네. 그런 느낌들은 전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사우디의 전력을 봤을 때 대단히 위력적이니까 강한 팀이라고 지금 보여지지 않았는데 그 팀에게 내려앉으면서 점유율을 60대 70대까지 전반 중후반까지는 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경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네. 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저도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건 똑같이 생각했어요. 경기 보면서. 제가 원래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제가 말하는 걸 어느 정도 아시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이렇게 보고 긍정맨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긍정맹은 아닌데 감정이 저는 없어요. 경기 볼 때는 유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생각이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너무 다 해고라는 감정이 없다고. 그치, 해보는 감정이 맞죠. 없지. 예.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뭐 그다음에 뭐 최전방, 손흥민, 뭐 철령우, 김태환 그리고 정우영까지 이 멤버인데, 그러니까 사우디가 솔직히 저는 그래도 괜찮은 팀이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 지공을 그것밖에 못했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좀 있어요.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우디가 지공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그럼 내려앉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오케이. 너네 지공 잘하니까 내려앉아서 수비할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공할 때 너네 한번 봐봐. 우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공 잘해서 너네한테 공을 안 줄 거야. 그리고 그게 뭐예요? 프로액티브한 능동적인 거예요. 상대가 나로 하여금 뭐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로 하여금 뭐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좀 강제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거지. 그게 이제 크루이프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공은 하나고 팀은 두 개라고. 공 내가 가지면 얘네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난 공을 안 줄 거라고. 그게 공을 가지고 수비를 한다는 건데, 이제 딱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비적인 관점에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김민재 선수가 중앙 나온 것부터 조금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왜 의구심이 있냐면, 김민재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왼쪽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바이언이라서 백후예요. 그리고 여기 김민재 선수가 있어요. 공을 가졌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전진. 그렇죠. 전진이죠. 공간에 대한 드리블. 전진 그다음 패스. 네, 이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은 공을 가졌을 때 드리블을 해서 전진을 하고, 그리고 의의는 뭐예요? 상대가 특히 3백일 때 투톱이면은 한쪽으로 공이 갔다가 전환이 됐을 때 여기서 이 라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면은 발생하는 효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러면은 1선은 공략을 다양했기 때문에 2선이 이 공을 가진 선수를 나오지. 막으러 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정이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우영 혹은 이강인이 있을 때 나와서 받게 되면 여기서 2대1이 나오는 거예요. 2대1이 나와서 받게 되면은 이 드리블을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하나가 나왔으니까, 특히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2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재성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넘어오면 여기서 5대5를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정우영 선수도 반대발이었기 때문에 오른발로 대각선 안쪽을 보고 있고, 이강인 선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을 잡게 되면 대각선 안쪽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그럼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민재 선수, 그러니까 수비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더 컸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가운데 났기 때문에 그 장점이 일단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걸 김영건 선수에게 바랄 수도 있겠는데, 네. 김영건 선수도 왼발 빌드업이 좋으니까. 근데 횟수로 따지면 이제 느낌상으로는 정승현 쪽이 더 많았거든요. 그 대단히 위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을 때 이 김태환 선수가 너무 박혀있다 보니까 이 거리도 먼 느낌이었었고, 그래서 되게 유기적인 느낌이 안 났었고, 제가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해보면 콘테 유벤투스 시절에
키엘리니가 이거 되게 잘했거든. 네 맞아요. 키엘리가 엄청 키엘리니가 이 잘하죠. 왼쪽에서 네, 엄청 잘하죠. 올라와가지고 판단 잘해가지고 빌드업해주고 여기서 속도감을 내주면서 여기에 아사모아였나? 네, 왼쪽이 맞아요. 아사모아였나? 네, 아사모아. 이러면서 되게 위력적인 어떤 네. 그 공격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쉽냐고. 그런데 이 사우디 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득점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점유를 내주고 있고 결국 뽀록은 터졌지만 사우디한테 한 골 먹고 백포 전환해가지고 꾸역꾸역 마지막 골 먹고 승부차기로 이긴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제 백포 전환하고 우리가 훨씬 물론 이제 사우디가 좀 내려앉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훨씬 그냥 원사이드하게 게임 풀어갔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거의 한 70분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거에서 오른쪽으로 공이 갔을 때 좀 답답함이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게 유니십, 이강인, 그 다음에 뭐 김태환 그리고 정승현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디테일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일할 때 백스리라면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갈 때도 있긴 한데 좌우 보통 우리가 스토퍼라고 하는 이 좌우 센터백한테 페널티 박스 폭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볼게요. 3대2가 걸려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 패스가 나갈 때 이 둘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사람이 공이 가는 동안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돼요. 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셔도 돼요. 여기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밀려 나가서 받는 형태가 돼요. 밀려 나가서 받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게 그거잖아요. 얘네가 올라와 있으면 미들 둘 있고 백라인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받는데 등을 지고 받게 돼요. 앞쪽을 보는 네. 게 아니라 우리 네. 쪽을 보고 받는다는 네. 거죠. 밀려 나오면서 받게 돼요. 그리고 밀려 나오고 여기서 이미 이 수비 입장에서는 여기서 스트롱 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3대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 네.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공 이게- 가지고 있는데 강제 당하는 거네. 네. 나는 지금 이 포인트는 몰랐어. 근데 이 포인트 때문에 네. 답답했구나. 왜냐하면 이강인이 볼을 잡은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볼이 정승현한테 이강인한테 주잖아요. 네. 갈 때부터 느낌에서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딱 봤어요. 이미 공간 자체가 별로 없어.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네. 자르기도 쉽잖아. 그러니까 네. 얘기한 것처럼 네. 여기서 쉽게 네. 봐서 일자 패스를 하느냐 네. 여기서 각도가 살아있는 대각선 네. 패스를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 크네. 네. 그리고 대각선으로 서 있게 되면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을 그러니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공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쏠리게 한 다음에 여기서 넘어오게 되면은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가져갈 수 있고. 전진할 수가 있다. 얘가 전진을 하는 거죠. 전진을 하고 얘가 끌려오면 붙어주고. 그때 나와서 받으면은 오픈된 상태에서 받고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여기서 컨트롤 포워드 한 다음에 안쪽 들어가고 그때 뭐예요? 손흥민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한나 뒤로 가서 대각선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승현 선수가 이 세 명 중에 제일 그거 장점이 없는데 네. 네. 사실 정승현 선수 미안하지만 뭐 네. 못한다는 얘기 아니고 이 세 명 중에 네. 김용걸 봤을 때 네. 터프하게 수비하는 이런 유형이지.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유형이 다르지. 경기가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고 진출을 했으니까 뭐 야 올라갔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 분위기 깰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우디 입장 돼봐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우디 입장이요. 다 이기고 졌다. 그럼 우리는 다 진 거 이긴 거예요. 예, 다 졌던 거 겨우겨우 이긴 거야. 예, 그러니까 솔직히 예. 이게 그래서 비단 3-4-3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풀백을 좁혀요. 풀백을 이 페널티 박스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가로를 반 정도 나누는 거예요. 반 나눠서 좁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특히 상대가 5-3이 이게 우니온 베를린전 최근의 경기였거든요. 있었거든요. 백포를 이렇게 쓰고 풀백을 끌어들인 다음에 얘를 끌어들이고 여기서부터 공격을 전개해요. 이제 투엘 같은 경우 백포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5-3-1을 이제 공략할 때가 이게 특히 중요해요. 1선이 둘이기 때문에 이걸 끌어들이고 여기서 뭐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넘어가게 되면은 들어오고 이 좌우 폭 커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때 누가 나와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강인이 나와서 받았으면 여기서 고정될 거 아니야. 다 끌어들여지면은 그때 이 반대 전환해서 그러면 정우영이 또 가는 거야. 이게 후반전에는 좀 나왔어요. 근데 후반전에 나온 건 뭐예요? 다 이미 내려앉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사우디는 네. 이미 그때부터 네. 잠그고 그냥 끝낼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대가 특히 사우디가 라인이 좀 높았었잖아요. 네네네. 높았었을 때부터 좀 나왔어야 되고 그게 보통의 이 3-4-3 시스템을 잘하는 팀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결론을 짓자면 이미 이제 아시안컵은 중반 이후로 들어갔고 8강, 4강 진짜 이기면 장땡인 토너먼트로 그쵸. 왔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이제 뭐 경기를 잘 볼 건데 단 한 경기도 주도적으로 한 경기가 없어서 네,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아쉬웠던 건 이게 평균 포지션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점이 없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3-4-3을 하는 그 지공을 할 때 이점은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럼 3대 5가 이 돼요. 상황에서 이 포지션의 문제점과 그럼 네. 어떤 포지션으로 좀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주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공이 오른쪽에서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나왔으면은 정우영 선수는 백라인이랑 같은 높이에 있어야 돼요. 같은 높이에 있어서 왜냐면은 그래야 이게 뭐예요? 왼발잡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뒷공간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을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인식을 줘서 이거 자꾸 물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에 걸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지선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이 포지셔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으면은 이게 손흥민 선수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뭐예요? 여기서? 뒷공간? 여기서 3대2가 걸리는 거예요. 얘까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쪽 바라보게 만들고 뒤로 네. 가야 되네. 네. 얘의 지역 방어 범위에 있기는 한데 나는 얘 등 뒤에 있으니까 얘는 나를 볼 수 없죠. 왜? 공을 보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볼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볼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을 괴롭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우디의 수비는 편했다. 네. 라는 거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또 여기 두 명이 볼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어쩔 수 없어. 숫자가 다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답답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3-4-3을 최근에 좀 이제 후벤 아모림 같은 경우가 스포팅 리스본 후배요? 후벤 아모림 친한 후배요? 누구예요? 후벤 아모리 스포팅 감독. 그 스포팅 네, 리스본 네. 감독. PL 링크도 있고 네. 했었어요. 네. 스포팅 리스본 감독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선수 특성이에요. 우리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상대가 5-3이면은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예요. 네. 여기랑 여기예요. 이 공간을 누가 활용하느냐인데 이 두 명은 사실상 죽은 포지션이잖아요. 받았을 때 등지고 받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벤 아모림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빼는 거예요. 특히 반대발일 때. 얘가 왼발잡이면 오른쪽으로 빼고 오른발잡이면 왼쪽으로 빼요. 과르디올라도 이걸 많이 하거든요. 가르디올라는 물론 이제 상대가 4-2-3-1일 때 좀 많이 해요. 4-2-3-1이면 이제 2니까 여기로 이제 한 명을 빼는데 어쨌든간 후벤 아모린 리스본의 경우에는 여기서 빼고 그리고 공을 받고 여기서 받게 되면 이제 여기서 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점은 뭐예요? 이점은 5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여기서 가져가는 약간의 디스어드밴테이지는 뭐예요? 약점은 이게 중앙에서 한 명 빠졌기 때문에 상대가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다면은 우리가 수비 트랜지션에서는 전환에서는 조금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거죠. 리스크가 그만큼 네. 있다는 얘기죠. 멀리 나가 있는 거니까. 네, 3대2는 있지만. 근데 이제 트렌드하게 하는 팀들은 이렇게 하고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지금 맨체스터 시티 있는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경우가 하나 더 넘어가서 얘는 심지어 이 팀 리스본은 마테우스 누네스 있을 땐 6대5를 거는 경우도 많았어요. 미친 거네 이거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네, 근데 그만큼 후방에서 상대가 투톱이든 원톱이든 상관없이 센터백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는 너무 거죠. 좋으니까. 예, 이 스포팅 리스본은 누가 유독 좋아요? 이제 곤살로 이나시우라는 이 왼발잡이 센터백의 센터백.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선 전화하고 넘어가고 상대 다음 라인 고정시킨 다음에 주고. 점프해서 뛰어 나오면은 주고 이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하고 그 숫자 싸우면 되니까. 예, 이런 거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소극적이네요.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근데 걔네들은 퀄리티가 좋으니까. 우리도 그럼 퀄리티가 좋은 선수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 사실. 만치니가 황희찬 차기 전에 나갔잖아요. 네. 나 만치니 화난 거 이해되는데 만치니 입장에서 얘네가 이렇게 나오고 클린스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다 잡아두고 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경기가 돌아갔는데 진 거 아니야. 그 막말로 감독 대 감독으로 붙으면은 그래. 크리스만 만치냐 무조건 만치인데. 나 만치니 이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본인이 짜놓은 판 안에 잘 가두고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실제로 골도 나왔고 사실상 90분을 어제 그래. 사우디가 이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왼발로 잡아서 풀어줘서 뒷공간 가게끔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거 알아서 여기 사우디 맨마킹이 되게 잘 돼서 이강인이 뒷공간 때려넣는 패스가 한두 번밖에 없었어. 네. 그러면은 클린스만이 하려고 했던 거를
만치니가 머릿속에 다 두고 다 제어를 했던 경기였네. 네. 그러니까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벌려서 맞아. 여기서 오니까 등을 지고 받고 맞아. 등을 지고 받고 돌아서야 되는데 얘가 이름이 생각나는데 얘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빡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대2예요. 여기서 2대2고 벌려있고 나중에 사우디가 대응을 잘했어. 네. 그리고 원래는 보통은 예를 들어서 누누가 있었던 울버햄튼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는 3-4-1의 느낌은 거의 없고 진짜 그냥 3-4-3 혹은 3-2-5의 느낌이 강했거든요. 걔네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는 아다마 트라우레 있잖아요. 네. 아다마 그 옛날 아다마 트라우레. 아다마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비 국면에서 전환하는 걸로 보면 이제 백파이브일 때는 최전방 3톱에서 오른쪽이었잖아요. 왼쪽 혹은 오른쪽이었는데 근데 지공을 할 때는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 아다마를 측면으로 여기서 뒤로 가서 벌리고 이 윙백이 보통은 이제 왼쪽이긴 했는데 조니 오또가 좁혀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얘 왜 아다마 트라우레는 윙이니까 지공을 할 때 윙이어야 되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사이드로 나가서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선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장치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김태환이랑 설령우 선수는 기본적으로 풀백 아니면 전통적인 윙백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스위칭을 하는 것도 안 맞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받는 건 맞는데 이제 상황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고정이 되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나갔어요. 바디 포지션을 열고 받으면은 그냥 가면 끌려 나오면 땅. 그리고 이렇게 자꾸 가면은 뭐예요? 라인이 물러나죠. 물러나면 그때 뭐예요? 거꾸로 손흥민 선수 등지고 받고 정우영 받고 만들고. 설령우 들어가서 여기서 뒷공간. 또 파이널 서드 가까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축구라는 게 사실 복잡할 수도 있는데 심플해요. 뭐야? 양자택일이에요. 야, 우리 뒷공간으로 갈 것 같냐? 뒷공간으로 갈 것 같아. 아닌데? 우리 라인 사이에서 할 건데. 아니야 하고 아니야. 들어가는 거지. 또 야, 우리 라인 사이에서 할 거 아니야? 야, 라인 사이에서 할 것 같다. 라인 올려야겠다. 아니야. 뒷공간으로 갈 거야. 이게 끊임없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걸린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공을 가진 팀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 잡았을 때 어쨌든 이지선다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상대한테 그 선택을 좀 강요하게 해라. 이제 이런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삼각형 다이아몬드인데 그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형성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양자택인 거예요. 최소한의. 삼각형이 뭐예요? 양자인 거죠. 공 가지고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야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가면 절로 주고 절로 가면 일로 주고 그렇지. 그리고 다이아몬드면 뭐예요? 끌려 나오면은 등 뒤로 져버리는 거죠. 중앙에 두니까. 네. 역시. 뭐 3-4-3 시스템이 가진 장점, 뭐 단점 뭐 이런 거 얘기해봤고 그거를 이제 우리 최근 대표팀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3-4-2-1에 가깝긴 했죠. 정우영, 이강인 선수라는 이 선수들의 특성을 봤을 때 근데 아쉬웠던 건 가장 뭐였냐면 실질적인 포지셔닝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상대가 뭐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있다가 한 번씩 여기로 가는 거랑 여기 있다가 한 번씩 여기로 나오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발하는 게 달라요. 단순한 유발하는 게. 차이인 것 같지만 네, 결과값은 너무 다르다는 거지. 네, 원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유발하는 효과가 달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거랑 달라요. 여기 보이지 않는 선을 이렇게 그어놓으면은 얘 지역 방어 범위 있는 거랑 얘 지역 방어 범위 있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유발하는 게 아예 달라요. 이제 그 점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죠. 재밌네. 그렇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겠죠. 네. 더 이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호주전에는 이제 좀 이런 대형으로 백스리를 쓴다면 좀 백스리 말고. 원래 하던 거 해. 백스리 말고. 컵백 더 그냥. 네, 뭐 약간 변호를 하자면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대회 중이라서 우리가 뭐 백스리를 뭐 썼던 팀도 아니고. 백스리 연습을 하다가 가던가 씨. 네, 근데 좀 저도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잘하겠지. 재밌네요. 네. 잘했으면 좋겠다. 내일 밤입니다. 뭐 날짜로는 3일로 넘어가긴 한데 내일 밤 이제 00시 30분 넘어가서 경기하니까 여러분들 입중계 많이 봐주시고 걱정되시나 봐요. 걱정한데요. 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경기 볼 거 다 봤는데 이제는 겸허하게 응원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표팀. 네. 뭘 걱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다 본 것 같은데 뭐. 볼장 다 봤다. 솔직히 이 설명 드리니까 더 그 생각 들죠, 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쁜 라이브 목요부 장코치님의 이제 3백 설명이 있었고 내일은 또 이제 입중계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